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입니다. 사람은 왜 감염병을 이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걸까요? 우리 유전자 안에도 있는데요. 전쟁 이상으로 사실 인류가 가장 많이 죽었던 여태까지 역사는 이제 어떤 사람 페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1918년 그 인플루엔자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 숫자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나 1억 명 이런 단위로 죽기 때문에 사실은 근원적인 이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우리 유전자 안에 있다 말할 정도로 이 감염병은 대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저희 뭐 옛날 홍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괴질 뭐 해가지고 마마 이래가지고 사실 이게 다 감염병이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은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였다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병의 형태인데, 이제 감염병의 특징은 어쨌든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복기 우리 이런 표현 다 알잖아요. 이제 어떤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다쳤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이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다음 또 하나 되게 무서운 게 본인이 감염자가 되는 순간 본인이 전파자가 되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 갖고 있는 또 사회적인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은 감염되면서 동시에 전파자라는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켜 왔어요. 이제 한센병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 감염병은 보이지 않고 폭발적이고 본인 자신이 격리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자기가 괴롭힐 수도 있다. 죽음에 나로 인하여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를 가장 많이 자극하는 질병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 암은 이제 뭐 항암제. 그런데 우리가 항암제가 없는 암이다. 이러면 사실 정말 그 너무 그야말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전부터 항상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감염병은 약이 없었어요.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미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약이 없다며. 약이 없으니까 재수 없으면은 또 죽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약이 개발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새로운 감염병은 새로운이 붙잖아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염병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이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공포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포도 전염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그 위기 상담 전화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데 다른 사람 어떠냐, 또 다른 사람 이런데 그 사람 안전하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같은 사람은 안 걸린다 뭐 이러면 정말 마음 편할 텐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굉장히 확인하고, 이제 이 감염병은 전염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제 균의 전염을 통해서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리, 그 불안의 심리도 같이 전염되기도 하고, 근데 되게 복잡한 건데, 불안도 전염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감염이 됐을 때 주변에 미치는 것에 대한 뭐 죄책감, 이제 감염은 또 죄책감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자기가 감염돼서 우리 식구 다 감염됐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돼서 나타나면 주변이 다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주변을 불안하게 다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공포도 전염된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공포가 더 빨리 전염돼요. 바이러스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제 과거에 전문가들이 판단해라. 뭘 판단하냐? 지금 공포가 확산된 거냐? 진짜 전염이 확산된 거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공포의 대유행이냐? 아니면 정말
감염의 대유행이냐 이거를 감별해야 된다라고 비평하는 과학 그 저널리스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감염병이 굉장히 어려운 점은 바이러스보다 먼저 공포가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그 공포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한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 때 아프리카에서 일했던 미국의 CDC 사람들이 정말 이제 지식, 이 감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지식 수준이 낮은 이 감염에 대한 리터러시, 문해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공포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행위별로 조사했는데 그 Fear Related Behavior, Fear Related FRB라고 하는데 FRB가 어떤 경우에는 56가지까지 기록돼요. 이제 공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평상시 하지 않는 행동들에 관한 목록이. FRB 이제 뭐 루머에 따른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약이 없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똥을 먹는다든지 사람들에게 이 감염병이 약이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루머가 만들어지고 또 감염병은 대거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또 종교적인 것과 맞물려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거다 무슨 종말이나 뭐 이런 거 온다 해가지고 또 종말이 오기 전에 죽겠다는 사람도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감염돼서 죽을 때 과거에 이제 시체를 보잖아요. 우리는 현재 뭐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에볼라나 또 뭐 그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이제 피부 증상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더 끔찍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체나 이제 아주 그걸 보고 그냥 감염되기 전에 뭐 본인이 먼저 죽겠다. 사실은 우리가 과학 이성을 갖고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대감염 때에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학자들이 사람이 공포를 경험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 감염은 그런 것에서 정말 우리가 그 문해력이 낮을 때 이 과학적 상식이나 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일종의 어떤 필드였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설명해주고 그 감염 양상과 이런 의학적 상식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심리적 안정을 미치는 데 영향이 크거든요. 감염 공포는 그런 걱정이 많고 취약하고 그다음에 문해력이 낮은 그런 분들이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꽤 많은 과학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데 두려운 건 사실이란 말이죠. 과도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전문가의 역할인데요. 하여튼 대중은 과잉 공포를 느껴서 아주 불안에 찬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과소 공포를 느껴서 위생에 중요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특히 이제 그 격리된 분들은 뭐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뭐 어떠냐 이렇게 해서 나돌아다니고 하는 게 이제 과소 공포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전문가들의 이 정도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하고 국민 대중이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게 딱 맞아야 이제 빨리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수칙에 맞게 합리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약간 제가 걱정인 것은 지금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 포함하여 많은 한국의 선생님들이 80%는 경증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80%는 경증이고 20% 분들이 중증의 증상을 보이지만 이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로 그렇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이제 회복된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불안에 의한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걸 보면 어떤 지금 약간 우리가 공포를 좀 더 많이 느끼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근거는 있더라고요. 이제 많은 환자분들한테 여쭤보고 요번에 왜 이렇게 뭐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제 우한이 되게 이제 이분들 기억에 있는 거예요. 우한에서 뭐 1,000명 죽었다 무슨 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미 이제 많은 죽음을 겪게 한 질환이다. 그런 공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공포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가 약간 신화처럼 돼가지고
마스크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스크가 없으면은 감염될 것 같다. 이런 게 하여튼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현재 전보다 굉장히 강화된 상태인데 많은 정신과의사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TV 끄기거든요. 지금 왜 이런 공포에 의해서 다 마스크 사러 나오게 됐느냐 하는 거를 볼 때 마스크 줄서기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마스크를 사려고 해요. 마스크 줄서기를 안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마스크를 사러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브너라는 미국의 의사소통 학자가 그 당시 이제 그때나마 그 오클라호마 테러 사건 때 오클라호마 테러 사건의 뉴스를 많이 본 사람과 반복해서 많이 본 사람과 반복해서 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만 본 사람 두 그룹을 비교한 다음에 이제 자기 보호 행동을 얼마나 하느냐, 또 불안을 얼마나 느꼈냐, 또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등등을 조사했는데 뉴스를 확실히 많이 본 사람들이 세상은 정말 잔혹하고 테러리스트에 난무하고 그래서 총기를 더 구입하고 자기 보호적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정말 세상은 잔혹하다 이런 세상의 어떤 잔혹성이 더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감염 공포와 상당히 이제 뉴스는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건전하게 뉴스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뭘 해주면 좋을까요? 뉴욕타임즈에 3월 첫날부터 연재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도한 공포를 갖고 있는 분에게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저런 예방 수칙이 있다. 질병 자체에 대한 지식 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고 그건 되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실 과도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마스크도 막 온몸 비닐 쓰시고 글러브 끼고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를 쓴 채로 얼굴을 너무 더 많이 만지게 되기 때문에 얼굴을 안 만져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점막과의 접촉이 더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신의 감염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막 여러 장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감염 위기를 더 높일 수도 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다음에 본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수칙에 대한 또 그것도 근거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수칙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리고 정부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걸 알려준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나는 안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되게 안심하고 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안심하고 있냐? 라고 할 때 나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있다. 안심을 전염시켜야죠. 이제 저 사람에게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게 감염이 종식됐다. 이제 곧 약도 나오고 진단 키트도 이렇게 이제 개발됐듯이 차근차근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게 과도한 공포를 갖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말 그 본인의 오해나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가짜 뉴스는 굉장히 정말 사람들한테 해악이죠. 질병에 대한 가짜 뉴스도 또 감염 전파에 대한 가짜 뉴스도 질병 회복에 대한 가짜 뉴스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해악을 미치기 때문에 균보다 더 해로운 바이러스는 이 가짜 뉴스 바이러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감염 재난이 오면 사회가 흔들리거든요. 사회가 흔들릴 때 1번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과거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짜뉴스를 만드는 분들은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또 사실은 경제적인 차원이에요. 어찌 보면 어떤 보호구가 꼭 필요하다. 또는 어떤 약이 이 감염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경제적인 우리의 불안 심리를 확산시켜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차원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뭐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종교적인 뭐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에게 불안을 가중시켜서 이상한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잘못된 과학이죠. 이제 과학적 이론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에비던스 근거 기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학의 어떤 부분에 굉장히 국한된 이론을 본인의 이론을 좀 더 근거를 얻기 위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사실 이제 가짜 뉴스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위야 많이 결부가 되어 있다고 하고, 거꾸로 가짜 뉴스에 잘 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불안이 높고, 그다음에 본인 자신이 지식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정신과에서 점 치러 갈 때 이제 그 점 사주 보시는 분들 말을 확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우리가 서제스천에 약하다고 하죠. 상대방의 암시에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어떤 자기 미래와 관련된 암시를 너무 근거 없이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가짜 뉴스에 잘 현혹되기 쉽죠. 아주 드물지만 최근에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그분들은 근데 사실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 유튜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유튜브 시청률이 높아지면, 조회율이 높아지면 본인의 경제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관심을 끌기도 하고 2차적으로 돈도 더 들어와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정말 그 과거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이 매스컴과 함께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나 루머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게 있나요? 가짜뉴스들이 가진 특징? 가짜뉴스 판별법은 출처가 없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에 대한 명시나 또 그 자료가 나온 출처가 없고, 출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가장 처음에 해프닝이 모 대학 총장님이 의사였고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옷에 묻은 균을 드라이기로 하면 없어진다. 옷을 드라이로 다 이렇게 뜨거운 드라이기로 그걸 진짜 했다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가짜 뉴스는 이제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거를 말했다라는 사람의 목록이 빠지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그 페이크 뉴스의 분류가 있는데, 정말 처음부터 속이기 위해서 만드는 가짜 뉴스가 있고요. 이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무지가,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속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지에 의해서 본인이 너무 강렬하게 느낀 소식을 이게 옳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실어 나르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된 경우도 있고, 무지가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죠. 네. 이제 가짜 뉴스를 우리가 체크하고 그 JTBC에서도 팩트 체크하잖아요. 그 이후로 가짜 뉴스 좀 줄었어요. 네. 현재 초기에 나왔던 가짜 뉴스가 다 이제 판별이 된 이후부터 가짜 뉴스가 도는 비율이 확실히 낮았어요. 그럼 가짜뉴스도 소위 말해서 방역의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 그렇죠. 초기죠. 초기에 감염의 양상이나 이제 이게 새로운 감염병의 대처의 어려움과 동시에 가짜 뉴스가 많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과신하면서 어떤 소식을 전하거나 또는 잘 모르는데 엉뚱한 참고 자료를 가지고 한다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어떤 행동 수칙으로
만들어서 그게 사람들한테 옮겨지지만 나중에 근거가 없었다. 사실 그 대만 의사들하고 일본 의사들이 뭐 이런 감염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이것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그것도 사실 출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이론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별로 근거가 없다. 그렇게 밝혀졌죠. 그런 악의적인 뭔가 목적을 가진 혹은 무지에 의한 가짜 뉴스 말고 전문가들이 이럴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가는 거는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정부나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시 또 공포를 증폭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대감염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위기 소통인데, 그래서 WHO도 그렇고 미국 CDC도 그렇고 이 위기 소통의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투명성, 그다음에 즉시성, 뭐 책임성 이런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이제 있어서 그 기준을 다 지키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신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기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 정부가 내놓은 수칙에 따라 국민들이 행동하게 하려면 그게 신뢰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위기 소통에서 신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정부의 능력, 이게 굉장히 가짜 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했던 것은 아마 이제 그렇게 좀 정부를 믿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초기부터 질본에 대한 응원이나 격려를 아낌없이 했던 것 같아요. 심리 방역 처음 듣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감염 재난이 있을 때 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만 이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리적인 상태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균이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해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도 어떤 처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 방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감염을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아주 신체의 질병으로 다루던 시절에는 잘 쓰이지 않았지만 이제 감염병이 여러 차례 20세기 이후에도 대감염이 뭐 60건 이상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 재난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감염 후에 남는 심리적 어떤 정신적 후유증 또는 그런 장애와 함께 이런 심리 방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가지 마음 백신 이게 완전히 혼자서 만들어낸 건 아니고 어디 저 외국에 뭐 비슷한 뭐가 있었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네, 뭐 인플루엔자 말고 이제 사스 때도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사스 때 헬스워커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이 감염 패닉, 이제 정말 감염이 일어나면서 자가격리 포함하여 여러 일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다시 직장에 돌아오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포함하여 다양한 이제 현상이 있으면서 이런 그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더 강하게 잘 적응을 잘해서 이겨나가자라고 해서 캐나다의 한 병원에서 이제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심리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해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저런 마음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 나열된 항목 중에서 제가 이제 모든 항목들 다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잘 맞을 만한 우리에게 치료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7가지를 제가 선정을 했고,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심리 백신 이 말을 첫 번째로 한 사람은 그 소크라는 폴리오 백신을 만든 분이 저희 이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우울증 모델, 학습된 무기력 모델을 만든 마틴 셀리그만하고 만난 자리에서 우울증도 자기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심리적인 백신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그 심리적
백신이란 말은 실제 그 우리 몸에 투여되는 백신을 만들었던 그분이 이제 처음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뭐 우울증의 뭐 심리적 백신 이런 용어를 써왔고, 저희도 이제 뭔가 예방적 차원에서 마음가짐을 잘, 우리 마음의 틀을 잘 준비하면 좀 더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심리적 백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7가지 마음 백신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격려 백신. 요거는 뭡니까? 이런 감염 공포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힘이 나도록 하는, 자신을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공포가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이지 특별한 병적인 반응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난 잘 조절하고 있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자기를 강화시키는 말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안정되면서 강화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첫 번째 격려 백신입니다. 보통 나는 괜찮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아주 특별하거나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인정과 수용의 내용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긍정 백신. 요건 뭡니까? 뭐 제가 명지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힘든 순간에 굉장히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빼줄 때 다른 직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선행,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 상대방을 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강화시킨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런 스트레스를 함께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작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강화시킨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나는 하고 싶다, 할 거다. 그 다음에 현재 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백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염 공포를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뭘까? 그럴 때, 난 할 수가 없다, 할 게 없다, 이런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또 본인을 힘들게 하거든요. 어떤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한다는 내가 뭐 할 게 없네? 그렇지 않다, 할 게 있다. 아주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위생의 원칙이 있고 손 씻기가 있고, 그 손 씻기가 사실은 여러 문헌에서 보면 정말 강력한 자기 보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가 내려준 수칙이나 또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 포함해서 의료적인 수칙을 자기가 잘 지키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수칙을 잘 지키자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진짜 위생 수칙을 철저하기 위해서 손 씻고 필요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침 예절을 포함해서. 네 번째, 지식 백신은 뭡니까? 지식 백신은 정확한 정보를 알자, 과학적 지식을 알자. 그래서 무지나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감염 재난을 겪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편안하고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더라. 잘 알고 있는 게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내용이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안심이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가짜 뉴스 속지 말고, 또 너무 어떤 반복되는 뉴스에 속지 말고 정확한 출처에 정확한 전문가가 하는 지식을 잘 갖추고 있자. 이게 지식 백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희망 백신이네요. 희망 백신, 이게 가장 이제 강력한 백신인데요. 모든 감염 재난이 끝이 있다, 종식기가 있다. 이 감염 재난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감염 재난의 어떤 시기에 어떤 정보에 압도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면 이게 언제 끝나냐? 이런 공포 이런 게 생기면서 마치 이 시기가 끝나지 않고 정말 어떤 파국일과 같은 그런 느낌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것은 좋은 소식은 과거의 역사에서 뭐 큰 후유증을 남겼든 작은 후유증을 남겼든 이런 균이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제 전염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돼서 치료가 되거나 또는
어쨌든 많은 어떤 비약물적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끝이 났었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간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서 막 지속될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백신입니다. 6번째 정보 백신. 요거는 지식 백신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지식은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정보 백신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곳, 혹시 내가 유사 증상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안심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열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이라 내가 지금 열이 나면 어떻게 되지? 요 두 가지 상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인간의 그 심리 행동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정말 공포의 차이가 크다고 그래요.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그 공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은 이거 어디다 전화해야 되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뭐 돈이 얼마나 들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고 내가 갈 선별진료소를 가면 가장 가까운 선별진료소가 어디지? 열이 나면 열이 날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서 나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보 백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백신은 뭡니까? 감염 재난 시기에는 공포도 커지지만 사람들 말로 썰도 많아지거든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감염 재난의 시기에 감정과 이성, 또 뭐 몸과 마음, 또 일과 가정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를 잘 보살펴서 균형을 갖는 그런 마음 상태로 주변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자라고 해서 본인이 흔들리지 않게 그야말로 이제 발이 땅 위에 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균형을 잡자라는 마음가짐 이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갖겠다는 마음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백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힘을 얘기하거든요. 많은 감염 재난을 우리가 이겨나온 과정은 사실 이성의 힘이었어요. 가장 현명한 비약물적 선택을 하거나 또는 과학적 이성으로 약을 만들거나 또는 정말 뭐 손 씻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항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온 것은 우리 이성의 힘이었다. 이성의 힘을 강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감염 때문에 몸이 아픈 분들은 진료하지 않지만 이 감염 때문에 걱정이 과도해지거나 이 감염 때문에 또 이제 수면이 악화되거나 또는 원래 불안했는데 이것이 가중돼서 더 힘들어지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공포는 다 있는데 이 공포에 대한 태도가 사실 우리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주변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듣고 정 힘들면 그 사람을 따라하면 된다. 자기가 이제 이 공포에 모델링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마음 상태를 간직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접촉하지 말자라고 할 때 분리불안이 있는 분들은 또 확 불안이 일어나거든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자식을 못 만난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안 만나기로 해서 그래서 이건 영원히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얼마간 안 만나는 거다. 그래서 왜 그런가 또 봤더니 이렇게 이제 안 만나다가 또 누가 걸리고 이제 감염되고 이래가지고 혹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확실히 이 시기에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분리는
계속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만 분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감염은 현명한 또 지혜로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과학적 힘과 정책적 힘과 또 시민의 힘으로 이겨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식을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런 시기에 고립된 사람들, 또 좀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분들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대감을 느끼는 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어요. 예, 우리가 자기가 소속감 잃을까봐 걱정했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다, 또는 우리가 그런 연대감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좋아졌다, 그들이 또 그래서 살아났다, 이런 것이 주는 정말 어떤 집단적 희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또 저희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자신이 또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기면서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하는데, 잃은 일을 겪으면서 또 우리는 성장했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위기를 잘 넘길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기에 자신을 보호하는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서 잘 버텨나가면 이 시기가 곧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